오미자 하면 다섯 가지 맛이 나는, 예, 우리 이제 과일을 오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미자도 보험에 가입되고 있어요. 근데 오미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무 한 주, 두 주 해서 실제 결과 주수, 그 다음에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에서 나무 한 주, 두 주 했는데, 오미자는 한 주, 두 주 하지 않고 길이로 부릅니다. 길이로. 그래서 형태별로, 수령별로 길이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길이예요, 길이. 왜냐하면 실제 재배를 하는 길이, 이를 다른 말로는 다른 나무로 하면 실제 결과주사 같은 말이에요. 길이에서 다니는 미터예요, 미터. 그 다음에 고사 길이, 미보상 길이, 조사 대상 길이입니다. 길이 있죠. 길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뭐다? 전부 다 길이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하면 1m당을 옛날 나무로 하면 한 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실제 재배 길이가 500m야. 그러면 뭐 500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500m. 그리고 고사 길이가 500m야. 근데 고사 길이가 10m, 미보상 즉 길이가 40m면 실제로 오미자가 달려있는 길이는 450m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길이로 한다. 1m.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미자가 이렇게 쭉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뭐 같아요? 꼭 울타리 같죠? 울타리처럼 것처럼. 그래서 얘를 형태로, 오미자는 형태, 심는 형태, 재배 형태, 그리고 수령이에요. 수령별로 길이를 조사합니다. 이 길이는 실제 고사, 미보상, 조사 대상 길이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이런 식으로 재는 것을 울타리형이라고 불러요. 울타리 형태를 띠고 있다 해서 울타리형. 울타리형 10년생 몇 메타, 재배 길이 몇 메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냐면 V형이 있습니다. V형. V형은 이렇게 쭉 앞에서 보면 V자로 쭉 심어놔요. 한 줄로. V자로. 그러면 이 울타리형은 앞뒤로 과일이 열리겠죠. 앞뒤로. 근데 얘는 V형이다 보니까 여기도 과일이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 V형의 과일이 훨씬 더 많이 나죠. 그래서 재배, 식재하는 형태가 얘는 뭐예요? V형을 띠고 있다. V 형태. 그래서 형태는 V형, 형태는 울타리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울타리형, V형 이렇게 조건만 줄 겁니다. 그리고 얘는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1m, 2m, 메타로 따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본 주수라 하지 않고 해도 표본 길이라고 불러요. 표본 길이. 됐죠? 자, 수학 개시 전 수학량은 뭐다? 착과 길. 박스 봐봅니다. 수학 개시 수학량은 착과 길이 수학량. 착과되는데 길이에 달려있는 수학량 플러스 미보상 길이에 대한 수학량을 합치면 수학 개시 전 어미자의 수학량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하고요. 유인틀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얘 유인틀이 뭐예요? 울타리형이냐 V형이냐 형태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형태별 또는 오미자 수령별로 유인틀의 실제 재배 길이, 그 다음에 고사 길이, 미보상 길이를 측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실제 재배 길이에서 고사 길이, 오미자 없겠죠. 미보상 길이, 오미자 없죠. 그럼 결국은 오미자가 있는 길이는 뭐다? 조사 대상 길이가 되더라. 그래서 표본 구간 수를 산정하는데 농지별 전체 조사 대상 길이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구간 표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 구간 수를 산정하되 형태 수령별 표본 구간 수는 형태 수령별 조사 대상 길이를 비례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미자입니다. 오미자자 울타리형입니다. 울타리형. 그 다음에 10년생. 그 다음에 V형. 7년생. 이렇게 있다고 예를 들어요. 그냥 예를 들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가 실제 재배 길이, 그 다음에 고사 길이, 미보상 길이 있다고 했을 때 실제 재배 길이 200m, 고사 길이 10m, 미보상 길이 40m. 얘는 몇 미터로 해야 될까? 예. 여기 300m, 300m. 그 다음에
20m, 그다음에 30m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집은 지금 조사 대상 길이는 여기는 몇 미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200에서 오미자가 안 달린 길이가 50m네요. 그렇죠? 고사나 미보상 오미자가 안 달렸잖아요. 과일이 없으니까. 여기는 150m가 오미자가 달려 있는 길이고, 여기는 300m에서 오미자 안 달린 길이 50m 빼면 250m가 오미자가 달린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표본 구간은 뭘 기준으로? 과수원 전체 조사 대상 길이를 갖고 표본 구간 수를 산정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집은 표본 구간 수가 500m 미만이면, 조사 대상 전체 길이가 500m 미만이면 여기는 5구간이거든요. 근데 시험은 거기는 안 나왔어. 저만 메모해놨어. 뒤에가 있으니까. 그냥 재미 삼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를 그냥. 그러면 전체 표본 구간은, 과수원 전체가 표본 구간의 길이의 수가, 표본 구간 수가 이게 지금 5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울타리형은, 또 V형은 표본 구간 수를 몇 개로 지금 안분할까?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표본 주수 똑같은 거예요. 표본 주수를. 그러면 전체니까 5개 갖고 안분한다고. 5개일 때 몇 메타였어요? 400m. 400m 있잖아요. 400m. 그래서 150m면 여기는 표본 구간수 몇 개로 할 거냐? 그럼 표본 구간수 하나는 1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가 무조건 1m.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5은 400에 250. 면 여기 있는 개수 길이가 해당이 되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다 길이니까 여기에 나온 이 값 5에 보면 150에 400입니다. 이렇게 보면 1.8이네요. 1.8이에요. 1.8이면 뭐예요? 두 구간이에요. 두 구간이면 몇 메타? 1m짜리가 2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울타리형은 자, 2개가 있다고요. 그러면 150m에 2개죠. 그래서 몇 미터 간격으로? 75m 간격으로 표본구간을 하나씩 정하시면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1m짜리.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나 여기 하나 정했어. 여기 1m야. 1m. 그 나 여기 또 75m 간격. 여기 또 1m야. 이렇게 두 군데를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과일 다 딸 거예요. 이제 딸 거예요. 그래, 이런 식으로 표본구간을 정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이제 보니까 쓱 이제 이런 거 생겼죠. 여기는 몇 개예요? 그죠? 4개나 되겠지, 4개나. 왜냐하면 같거나 커야 된다 했으니까, 적정은. 그랬으니까 2개 합치면 5개니까. 5개잖아요. 근데 5개보다 하나는 더 많을 거다. 그러니까 4개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계산해보면 또 4개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표본구간을 선정하고요. 그래서 표본 구간은 유인틀 93쪽 맨 하단 봐보세요. 표본 구간 가로 열고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래요. 그래서 표본구간 하나는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4쪽 과중조사입니다. 얘는 지금 오미자도 착과수 해당 과중 안 합니다. 네, 안 해요. 오미자가 지금 몇 송이 있다 이런 거 조사 안 한다고요. 그냥 오미자 표본 구간 정했잖아요. 여기다 따봐라. 따라. 그래서 무게 측정하는 거예요. 자, 이거 2개 따봤습니다. 자, 이 집이 지금 이 2개 땄어요. 2구간이잖아요. 표본구간이. 그래서 2개를 다 땄습니다. 따서 보니까 이 무게가 얼마나 나왔냐? 6kg 나왔대요. 6kg. 6kg. 그러면 1m에 몇 킬로씩 나온 거예요? 3kg씩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 집에 총 달려있는 양은 얼마예요? 자, 봅니다. 자, 봤더니 얼마예요? 150m가 달려있다는 거잖아요. 평균 3kg씩 달린 울타리가 몇 m 있다고? 150m 있다는 얘기잖아요. 15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450kg가 달려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착과량. 그럼 수확량은? 자, 이거나 싹 가져갈 거야. 가져갈 거야. 근데 뭐, 텃카페에 있는 거 빼고 난 나머지만 가져가라. 수확량. 그런데, 오미자를 다 따라오는 게 힘들어. 앞뒤로 막 내다 뭐 따르기 힘드니까, 오미자도 거기 보면 뭐예요? 현장 상황에 따라, 그게 상당입니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표본구간에 착과된 과실 중 절반만을 수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게 시험 출제자가, 자, 요거 절반이 나인거든. 그러고 절반 조사했다라고 어디 구석기에 하나 써놨으면, 그때 어떻게 된다? 곱하기 2 하셔야 된다고요. 됐죠? 그럼 여기는 값이 달라지겠죠? 달라지더라.
자, 그 다음에 착과피해입니다. 착과피해는 밑에 7번 봐보세요. 표본관의 수확한 과실 중 임의의 과실을 추출하여 과실 분리에 따른 피해 인정계수. 정상 50, 80, 100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분하여 무게를 조사하다. 이때 표본으로 추출한 과실의 중량은 3000g 이상이어야 된대. 그러면 자, 표본 구간이 5구간이면 거기에 있는 거 5구간에 있는 거 전체 중에서 몇 그램 추출하라고 했어요? 3000g 추출하라고 했어요. 한 구간마다 3000g 추출한 게 아니야. 표본 구간에서 수확한 어미자 중 몇 그램? 3000g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조산 가로 열고 조산 총 착과 과실 무게가 3000g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과실 전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따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대요. 자, 이 표본관이 두 구간인데 여기에서 따본 게 얼마 있냐면 2kg 나왔대. 2kg. 절반 조산이 전부예요. 얘는 전부. 그래서 거기서 조사당 수가 뭐예요? 150주. 할 수 있겠죠. 곱하기 1 마이너스 착피해죠. 착피할 때는 뭐예요? 표본 몇 주? 몇 그램? 여기 딴 것에 3000g을 추출하라겠는데 여기 지금 표본에 딴 게 얼마밖에 없어요? 2kg밖에 없잖아요. 2000g 밖에. 그때는 2000g 갖고 정상 50, 80, 100으로 하라고요. 이해되시죠? 2000g 갖고. 전부 합니다. 2000g 전부. 2000g에 몇 프로 갖고 하는 게 아니라 3000g이 안 됐을 때는. 조사 당시 착과에 이상이 없거나 피해 구성 조사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수확 개시 후 어미자입니다. 똑같습니다. 얘도 수확 개시 후에는 수확량, 감수량, 기수확량이고 수확량은 어미자의 착과 길이에 대한 수확량, 낙과 길이에 대한 수확량, 미보상 주수에 대한 길이에 대한 수확량, 미보상 주수가 아니라 미보상 길이에 대한 수확량. 그다음에 감수량도 착과 길이에 대한 또 낙과 길이에 대한 고사 길이에 대한 감수량을 산정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상하는 제여부 심사, 그 다음에 유인틀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확이 시작됐으니까 실제 재배 길이에서 고사 길이, 미보상 길이, 수확 완료 길이를 빼게 되면 조사 대상 길이, 즉 어미자가 달려있는 길이가 나오더라. 그걸 기준으로 뭐한다? 표본 구간수를 산정한다. 95쪽 조사 대상 길이 있고요. 표본 구간수 산정합니다. 자, 모든 게 수확 개시 후가 되면 수확 완료 주수 또는 수확 완료 길이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표본 구간 선정하고 과중조사 똑같죠? 그래서 표본 구간 내 착과된 과실과 낙과된 과실의 무게. 자, 수확이 시작되면 착과 낙과 다 조사합니다. 수확 개시 전에는 착과만 조사했고요. 수확이 시작되면 착과 낙과 조사합니다. 이렇게 보고요. 계약자 등이 자 밑에 봅니다. 95쪽. 계약자 등이 낙과된 과실 한 곳에 모아둔 경우에는 낙과 표본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낙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낙과 전수조사 시에는 농지 내 전체 낙과에 대해서 무게를 조사한다. 대신에 얘는 품종금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얘 또 개인이 또 낙과된 것 중에 1000g 또 100g 뭐 100개 뭐 해왔을까? 이게 아니죠. 얘는 품종이 없다 있잖아요. 뭐만 있다고? 어미자 형태만 있다고요. 그래서 품종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낙과된 건 무게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5쪽 하단에 출하자 문답을 통해서 기수확량을 조사를 하고요. 96쪽 봅니다. 낙과피해하고 착과피해 조사합니다. 수확 개시 후에는. 자, 낙과피해는 표본관의 낙과수 하고요. 전수조사 실시할 때는 전체 낙과수를 기준으로 해서 임의 과실을 3000g 이상인데, 그렇죠? 조사한 총 낙과 과실 무게가 3000g 미만일 때는 해당 과실을 전체 합니다. 자, 표본관에 있는 그 전체 낙과를 조사해 보니까, 즉 과수 안에 전체를 낙과했더니 2.5kg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3000g이 없죠. 그때는 2.5kg만 갖고 정상 50, 80, 100%로 낙과 피해 구성을 조사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과 피해 구성 조사입니다. 표본관에 수확한 과실 중 임의 과실을 추출하여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계수에 따라 구분하여 그 무게를 조사한다. 이때 표본으로 추출한 과실의 중량은 3000g 이상으로 하고 조사한 총 착과 무게가 3000g이 안 될 때는 그때는 전체 땄던 거 그거 갖다가 정상 50, 80으로 구분해서 착과 피해 구성률 좀 조사 좀 해 주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꾸 지금 뭡니까 피해 구성 인정계수 표 있잖아요. 요거만 저번에도 한번 봤지만 잠깐만 보고 갑니다. 자, 페이지 267쪽입니다. 자꾸 피해 인정계수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 나올 거 제가 피해 인정계수 하면 이걸 얘기합니다. 267쪽에 있는 거.
자, 복숭아, 감귤 외 가실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어미자다 그러면 3,000g을 추출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정상은 어떻게? 아, 정상은 피해가 없거나 그 피해가 경미하다 그러면 정상. 그러셨죠? 그 다음에 50%형 피해 과실은 피해는 있는데 일반 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 과실에 대해서 정상 과실에 비해서 50% 정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질. 오미자를 50%형. 80%는 뭐라 했어요? 일반 시장에는 팔 수 없대요.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입니다. 단 가공 공장 공급 및 판매 여부와는 무관하다. 계약자가 사장님 이것은 가공용으로는 쓰겠는데요. 80% 피해를 하겠습니다. 아유, 가공용도 못 써 이것은. 아니 가공용으로 저 쓰겠는데 계약자하고 싸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사다 네가 가공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가공용이라고 아유 가공용 맞아요. 계약자님을 설득하려고 하면 계약자가 뭐라 그래요? 그럼 네가 팔아봐라. 네가 몇 개 가공용 네가 갖다 줘. 갖다 주라니까. 그래 보면 뭐요? 아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가공용 이렇게 50%형 구분해 주십시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형 뭐예요? 일반 시장에도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도 쓸 수 없는 정도 품질이냐 그 정도로 망가졌어 상태가. 그럼 어떻게 한다? 100% 피해 입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50%형 피해는 어떻게 된다? 시장에 출하 시 가격이 50% 정도 절반 정도 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을 과실 50%형이라고 했잖아요. 80%형은 시장에는 출하가 안 되지만 가공용으로 쓸 수 있는가? 오미자 즙 내는 거 이런 거 있죠. 100%는 시장도 팔지 못하고 가공용으로도 판매할 수 없는 것들, 가공용으로 쓸 수 없는 것들 100%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정상이에요. 정상은 뭐예요? 두 가지로 분리되죠. 정상은 피해가 없거나 그 피해가 경미한 과실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뭐와 같아? 작년 올해 8월 때 이게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냐? 자, 어미자 해볼게요. 어미자 착과 피해 구성률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제 3,000g 가지고 해봤어요. 이렇게 3,000g으로. 그랬더니 자, 첫 번째 자 피해가 없는 과실 무게 자 500g 나왔답니다. 네, 두 번째 가공용 네, 요게 이 300g 나왔대요. 대신에 시장에 출하는 불가돼요. 네. 세 번째는 피해가 경미한 과실 네, 1000g 나왔답니다. 네 번째 네, 시장 출하 시 가격 50% 하락 예상이 요게 200g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시장도 안 돼. 그 다음에 가공도 안 된답니다. 1000g 이렇게 나오면 이때 우리가 달려있는 과실의 총 착과 달려있는 게 피해는 몇 프로 입었을까 이게 분리해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게. 자, 3,000g 갖고 만약에 떨어지면 2,000g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조사하는 게 정상 따뜻하게 해갖고 야 50%요. 팀장이 보통 다 분류합니다. 이렇게. 놔두고 50%는 뭐다요? 그럼 예, 저희들이 조사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진 찍어야지. 계약자한테 이것은 이러고요. 저것은 저러고 하면 이제 시간 많이 걸리니까. 계약자 귀신돼서 정상 50% 사진 딱 찍고 무게 측정하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집에 피해 구성은 몇 프로 되냐? 뭐 이거잖아요. 자, 봅니다. 전체 몇 g이에요? 전체 대비해서 몇 프로 피해 입었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 몇 g입니까? 자, 500g, 300g, 800g, 여기다가 200g, 1000g, 1000g, 1000g 했으니까 총 3000g이네. 그렇죠? 네, 3000g. 자, 그럼 여기는 피해 입은 것만 하면 됩니다. 착과 피해 구성이 피해니까. 전체 중에 피해 입은 거 몇 프로 되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 뭐예요? 자, 피해가 없는 과실 500g 피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분자에 올릴 필요 없겠지. 피해 안 입었으니까. 자, 요거 가공용입니다. 300g이네요. 시장 출하 안 되고 가공용 얼마요? 300g이에요. 300g 곱하기 몇 프로? 피해 입었다고요? 80% 피해 입었답니다. 그렇죠. 여기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 1000g입니다. 정상입니까? 50입니까? 80입니까? 정상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똑같이. 이게 쪼개놨어.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피해가 경미해. 그러면 한 10%나 줘버릴까? 나 같으면 10%, 20% 줄 건데 50을 안 줘도 최소한 맞아. 감귤 30% 주더라. 감귤로 줘버릴까? 이러고 이제 헤매게 되죠. 네. 정상입니다. 그렇죠?
올릴 필요 없습니다. 안 올립니다. 자, 시장이 50% 하락. 200g 50%입니다. 자, 그랬으니까 200g 곱하기 0.5 하면 되겠죠? 플러스. 시장도 안 돼, 가공도 안 되니까 1000g입니다. 이건 뭐예요? 100% 피해 입었네. 그랬으니까 1000g 곱하기 1 하시면 되죠. 그럼 이거 뭐다? 짝카피의 구성. 짝카피에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모든 게 1인식으로 한다는 얘기.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복숭아 있네요. 복숭아는 병충해 가실이 있습니다.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이 있고요.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268쪽 봅니다. 감귤. 이양 왔으니까. 감귤 봅니다. 감귤 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얘는 세 종류로 분류해버려요. 감귤. 특공대요. 세 종류에서 또 엠빵을 해. 감귤을 따지 않습니까? 감귤도 달려있는 거 착화폐 구성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뭘로 하냐면 정상, 등급, 네, 등급, 왜? 이렇게 해요. 등급 내외로 구분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원주 밀감만 그래요. 감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감귤 지금 한참 나오는 감귤이 원주 밀감입니다. 지금 마트에 사잡수고 계신 게 원주 밀감이에요. 그저께 저도 뭐 3kg짜리인가? 뭐 14,000원인데 뭐 세일하고 세일하면 9,800원, 뭐 9,900원 팔더라고요. 둘이 각시하고 둘이 먹다 보니까 지금도 남아있으니 지금 서서히 말라가더라고. 그래서 살만 먹을 만큼만 사야 되겠더라고. 싸닥에서 막 박스로 사면 절대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한라봉, 천혜향 이런 것들을 만감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레드향 뭐 이런 것들 있죠. 걔네들은 만감류인데 지금 시험에서는 보통 온주밀감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온주밀감이 세 개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귤을 딱 따면 정상, 등급 내, 등급외로 해요. 등급 내는 뭐냐면 크기 갖고 따져요. 크기. 그래서 이제 5cm 기준, 5에서 7cm 정도 안에 든 놈들을 등급 내라고 그래요. 그 정도가 마치 먹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트 가시면은 제일 비싼 거 과일 여러분 손해평가 공부하시니까 감귤 팔면서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뭐 판매원들 사세요 해도 예, 알았습니다 라고 이제 가만히 있어요. 나 좀 먼저 보고 있어요. 이러지 말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싹 봐보세요. 그러면 가격을 싹 봐보세요. 제일 비싼 크기 어떤 크기인가. 평가사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에서 7cm 사이에 든 게 제일 비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등급 내 규격이에요. 49mm, 70mm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냥 계략적으로는 일단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정도가 등급 내 규격이고 얘는 뭐냐? 49mm보다 안 돼, 이제. 작아. 또는 완전히 커버려. 호박만한 큰 놈. 뭐, 좀 제주도 옛날에 지인들 선물 받으면 그러잖아요. 약도 안 해가지고, 이것은 뭐, 감귤 하나가 막 주먹만 해버려. 어른들 주먹만 해본 놈 보내주잖아요. 등급외입니다. 등급외예요. 큰 거. 그러면 등급에는 과일 어떻게 분류하냐 보니까 여기 보죠. 등급에는 30%요. 정상이 없어요. 등급 내 등급에는 등급의 피해 과실, 등급 내 피해 과실, 등급의 피해 과실은 피해 입었기 때문에 정상이 없어. 최소 30%부터 시작. 30, 50, 80, 100% 이렇게 구분해요. 등급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구분한다더라. 대신 여기에 있는 수치는 이거 보면 기준이 등급 내하고 등급 외의 과일을 구분하는 크기는 5cm, 7cm다. 보시면 5cm, 7cm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등급 내는 뭐냐? 일단 등급 내는 일단은 규격이 규격 내의 규격이 등급 내의 규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5에서부터 7cm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30, 50, 80, 100으로 구분하고 일단은 크기가 작다. 그거 아무 피해 없으면 무조건 30% 피해 입은 거라는 거예요. 크기 작아. 3cm야, 4cm야, 직경이. 4cm인데 아무 피해가 없어. 그럼 30% 피해 입은 거예요.